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차곡차곡 은행에 돈을 모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분명 늘어났는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합니다. 예전에는 이 돈으로 살 수 있던 것들이 이제는 더 비싸져서 엄두가 안 나고 미래를 위해 모아둔 자산의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것만 같은 기분. 혹시 당신의 소중한 예금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경제자유 시대가 파헤칠 이야기는 바로 이 섬뜩한 가능성, 즉 실질 금리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습니다. 연 2%니 3%니 하는 숫자들 말이죠. 하지만 과연 그 이자만큼 우리의 돈이 정말로 불어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은행이 주는 이자는 달콤한 유혹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의 그림자는 우리의 자산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매일 아침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 위를 열심히 달립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게 뛰고 또 뛰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러닝머신 바닥이 당신이 달리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뒤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당신은 분명히 움직였지만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뒤로 밀려나는 상황.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우리의 예금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은행이 주는 명목상의 이자율,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숫자는 사실 당신의 돈이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러닝머신 위에서 얼마나 뒤로 밀려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도둑, 실질 금리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왜 우리의 삶과 자산에 그토록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단순한 경제 용어 설명이 아닙니다. 당신의 지갑과 미래가 걸린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금융 상식을 뒤흔들 강력한 지식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보시죠. 이 이야기는 당신의 예금이 정말 안전한지 아니면 보이지 않게 녹아내리고 있는지 그 진실을 밝혀줄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연 2%니 3%니 하는 이자를 받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숫자를 보고 아, 내 돈이 2%나 불어나는구나 하고 생각하죠. 이것을 바로 명목금리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이름뿐인 금리, 숫자로만 존재하는 금리인 셈이죠. 하지만 이 명목금리만 믿고 안심해댔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돈 가치를 갉아먹는 또 다른 거대한 힘, 바로 물가 상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년에 1,000원이었던 과자가 올해 1,1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통장에 있던 1,000원이 이자 2%를 받아서 1,120원이 되었다고 칩시다. 숫자로 보면 20원이 늘었죠? 하지만 작년에 1,000원으로 살 수 있던 과자를 이제는 1,100원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1,020원으로는 이제 그 과자 한 봉지도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당신의 돈은 분명 늘어났는데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실질금리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질금리란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돈이 실제 구매력을 기준으로 얼마나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금리인 것이죠. 만약 명목금리가 2%인데 물가 상승률이 3%라면 실질금리는 1%가 됩니다. 즉, 당신은 이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돈 가치는 1%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예금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마치 컵에 물을 채우는 동시에 바닥에 구멍이 뚫려 물이 새나가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물을 붓지만 구멍으로 새나가는 양이 더 많다면 컵의 물은 결국 줄어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실질금리의 개념을 간과합니다. 그저 은행이 제시하는 명목금리만 보고 금융상품을 선택하거나 저축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물가 상승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현실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오늘 마트에서 장을 보러 가도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가입니다. 라면 한 봉지, 커피 한 잔, 심지어 대중교통 요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 상승의 속도가 당신의 예금 이자율보다 빠르다면
당신은 매일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치를 잃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실질금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 그토록 중요한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도둑은 우리의 경제와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예금 녹는 시대가 이제 어떻게 도래했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은 사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에서 이 예금 녹는 시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둘째는 예상치 못한 고물가 시대의 도래입니다. 먼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부터 살펴보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는 아예 제로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는 경우가 많았죠.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렸습니다. 은행 예금금리도 덩달아 낮아질 수밖에 없었죠. 연 1%대, 심지어 0%대 예금 상품도 흔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은행에 1억 원을 넣어두면 1년에 이자로 100만 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죠. 이 정도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는커녕 간신히 숨만 쉬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고물가의 파도가 덮쳤습니다. 팬데믹 이후 공급망 교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식량 가격 폭등, 그리고 각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체감 물가는 명목상의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고 식탁 물가, 외식 물가는 그야말로 살인적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은행이 주는 이자는 여전히 낮은데 물가는 무섭게 오르니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물가 상승률이 은행 예금 금리의 두세 배에 달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당신의 자산은 매년 2%에서 5%까지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마치 당신의 지갑에 구멍이 뚫려 있려 돈이 조금씩 새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무력감과 같습니다. 이러한 예금 녹는 시대는 특히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첫째는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노년층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은행 예금에 넣어두고 이자로 생활하려던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이자 수입은 쥐꼬리만 한데 생활비는 치솟으니 노년의 삶은 불안과 빈곤의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젊은 세대, 특히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어렵게 모은 종잣돈을 은행에 넣어두어도 그 가치는 점점 줄어드니 내 집 마련이나 자산 증식의 꿈은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시대는 단지 우리의 예금 통장만을 위협하는 걸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도둑은 우리의 투자 결정, 자산 배분, 심지어 사회 전체의 경제 생태계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실질금리가 우리의 자산과 경제 전반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더욱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당신의 자산은 이 소용돌이 속에서 안녕할까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단순히 은행 예금 이자가 적다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는 개인의 투자 심리부터 기업의 경영 전략, 그리고 국가의 경제 정책 방향까지 모든 것을 뒤흔드는 강력한 변수입니다. 자, 이제 이 실질금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산과 경제 생태계를 뒤흔드는지 다각도로 탐구해 봅시다. 가장 먼저 개인의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 이성적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다른 대안을 찾게 됩니다.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은 바로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과 같은 위험자산 시장입니다. 은행 예금은 원금 보장이라는 안정성을 주지만
실질적인 구매력 하락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안겨주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상은 자산 버블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너도 나도 은행에 넣어두면 바보라는 생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뛰어들면서 자산 가격은 본질적인 가치 이상으로 치솟게 됩니다. 202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던 현상도 이러한 마이너스 실질 금리 기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왜 더 가난해진 기분일까요? 바로 자산 가격은 올랐지만 그 자산으로 살 수 있는 다른 물건들의 가격도 함께 올랐거나 심지어 더 빠르게 올라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마셨는데 알고 보니 소금물이라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실질 금리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실질 금리가 낮으면 기업은 돈을 빌리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자 부담이 적기 때문이죠. 이는 기업의 투자와 확장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좀비 기업을 양산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자도 제대로 못 갚을 정도로 부실한 기업이라도 낮은 금리 덕분에 연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건전한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더 나아가 실질 금리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실질 금리 상황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하여 더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산이 적고 예금에 의존하는 서민층은 자산 증식의 기회는커녕 가진 돈의 가치마저 잃어가며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시킵니다. 마치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했지만 한쪽은 평평한 길을 달리고 다른 한쪽은 오르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은 불공평한 경쟁이죠. 그럼 우리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고 나아가 불려나가기 위한 현명한 전략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녹지 않는 예금을 위한 생존 전략, 즉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금융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실질 금리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예금을 갉아먹고 나아가 우리 경제 생태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지식은 힘이고 현명한 전략은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금융 문맹 탈출입니다. 실질금리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단순히 은행이 제시하는 명목금리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여 내 돈의 실제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항상 파악해야 합니다. 뉴스를 통해 발표되는 물가 상승률, 기준금리 변화 등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내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스스로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미리 파악하는 것처럼 내 돈이 가는 길을 스스로 그려볼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분산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마이너스 실질금리 시대에 더욱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은행 예금은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실질적인 수익률 측면에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심지어 해외 자산까지 다양한 투자처에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특정 자산의 가치 하락 위험을 줄이고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물론 각 자산의 위험성과 본인의 투자 성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무작정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셋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해지 수단으로는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나 금, 그리고 물가 연동 국채 등이 있습니다. 물가 연동 국채는 원금과 이자가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어 변동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기에 자산의 실질 가치를 보존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들도 각각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학습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자기 개발과 소득 증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자산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자신의 가치를 높여 소득을 늘리는 것이 물가 상승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그만큼 물가 상승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처럼 변동성이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다섯째, 소비 습관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가치 있는 소비에 집중하는 것은 실질적인 자산 증식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충동구매나 유행에 휩쓸린 소비는 당신의 지갑을 비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목표 달성을 방해합니다.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전략은 결국 지식과 실천으로 귀결됩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경제 용어와 현상들을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이 예금 녹는 시대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질금리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우리의 삶과 자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다는 단순한 사실 뒤에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우리의 돈 가치를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죠. 명목금리만 보고 안심했다가는 열심히 모은 당신의 예금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금리 시대의 장기화와 예상치 못한 고물가 시대의 도래는 마이너스 실질금리라는 현상을 심화시켰고, 이는 은퇴자들의 노년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고 젊은 세대의 자산 증식 꿈을 멀어지게 하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질금리는 단순히 개인의 예금 통장만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자산 버블을 키우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경제 전체의 건전성까지 해치는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식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실질금리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물가 상승률을 주시하며 다양한 투자 수단에 대한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거친 경제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의 자산을 지켜내고 나아가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에 관심을 가지며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여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 그리고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땀과 노력이 담긴 돈,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당신의 자산을 내어주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금융 지식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현명한 재정 결정을 내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당신의 예금이 보이지 않게 녹고 있다는 섬뜩한 진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 핵심 원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현명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흥미롭고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지식의 소용돌이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주제로 여러분을 초대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 자유시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